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잡설 코너고요. 기업가에게 진정성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짧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이 창업 준비를 하면서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뭐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IR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의 뭐 발표 평가 같은 데 나가거나 뭐 혹은 창업 경진대 같은 데 발표 평가를 나갈 때에도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전달력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맞는 말이고 원론적인 얘기인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고민들 한번 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그럼 진정성이 없나?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뭐 무슨 뭐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거는 국민의 세금이고 그 세금을 이용해서 뭐 소중하게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지만은 사실 제 강좌에 제 채널에 구독까지 신청을 하시고 꼬박꼬박 들으시는 분들께서 뭐 나랏돈 몇 천만 원 빼먹자고 이걸 들으시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적어도 진정성이라고 하는 어떤 창업에 대한 의지나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게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의 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잘 못하는, 즉 말 그대로 이 트랜스퍼, 딜리버리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기업가에게 있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IR 피칭을 하거나 아니면 발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전달한다라는 얘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딱 정의를 시켜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다만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좀 말씀을 한번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창업경진대 프로그램에서 전담 멘토 역할로 한 팀을 맡게 됐고요. 그 팀을 제가 구체적으로 뭐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기 쪽을 만드는 그런 제작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대표님이 당연히 이제 의사였죠.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 환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많은 분들께서 그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 평가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담 멘토 역할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조언 중에 하나는 이게 분명히 좋은 아이템이긴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이 아이템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다소 생소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입장에서 왜 이 아이템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어떤 의사의 전문 지식을 강요한다기보다는 환자들이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조언을 드렸죠. 그리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발표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수정을 하셨어요. 수정을 하셨는데 제가 발표 평가를 봤거든요. 그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자료가 잘 고쳐졌고 뭐 시장 분석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고민해서 업데이트한 내용들도 잘 들어가 있고 해서 자료는 이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이제 중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연습은 해봅시다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보통 중간 점검을 할 때는 미리 연습을 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쿠킹을 하게 되면은 그 대표자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성향 같은 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제 사업이 아니고 대표님 사업이 아니고 제 사업이 돼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중간 점검을 할 때는 뭐 꼴등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질러보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날 그 현장 참여가 되더라고요. 제 평가는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슬쩍 가가지고 참관을 했죠. 참관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발표의 방법이나 말의 속도나 이런 것보다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이 참 그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발표 자료가 이건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발표가 되고 왜 나는 이게 이렇게 전달력이 떨어지지? 뭔가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료는 제가 분명히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은 자료에는 문제가 없고 뭔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게 잡혀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결과를 몰랐지만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도 이분이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냥 뭐 중간에선 뒷부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참관을 끝나고 이제 그분을 만나서 아 우리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끝나자마자 이제 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를 했죠. 아 그냥 까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발표 자료도 너무 좋고 내용들도 다 좋았는데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공감이 안 됐다.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았다. 왜 그럴까? 이 아이템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저한테 와닿지 않을까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날은 2시간 넘게 같이 이런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다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일단 공감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꺼림칙했던 게 뭐냐면 뭔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꽉 끼는 듯한. 그래서 거동이 되게 불편하고 본인이 말하는 걸 되게 어색해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최종적으로 원인을 알아낸 게 뭐였냐면은요. 이분이 의사잖아요. 환자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셔서 환자와 동일한 눈높이에서 환자들이 생각할 수 있을 그 상황을 감안을 하고 그 환자의 입장에서 이 아이템이 왜 중요한지를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에서. 두 가지 이유에서. 어떤 두 가지 이유냐? 첫 번째, 일단 이분은 단 한 번도 환자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의사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의사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을 때 고정관념이 생겨요. 이 사람은 의사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도 그게 환자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초에 이분은 어떤 뭐 스타일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처한 환경이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환자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환자의 시야에서 보는 그 관점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의 시야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려줘야 된다라는 게 보통은 어떤 공식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하지? 원인이 파악이 되니까 왜 그게 안 맞는 옷인지 알겠더라고요. 환자를 보고 그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전달해주고 뭔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던 분이 내가 환자라고 가정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죠. 심지어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뭐 이론적인 내용들 이런 뭐 테크닉적인 요소들을 빼고 제가 그때 고민을 하다가 이분에게 말씀을 드린 건 뭐였냐면은 이렇게 보통 복잡할 때는 솔직히 나도 장담은 못 하겠지만은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정답이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처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나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고객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겠지만은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의사니까 또 대표의 의사의 입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봐왔기 때문에 의사로서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그게 받아들이는 상대방한테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의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영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일단 첫 번째,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것. 그러니까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지 말고 그들에게 그 의사의 입장과 의사의 관점, 아 내가 정말 이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인드를 환자들한테 정말 진정성 있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한번 전달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보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럴 때 아니면 질러볼 수 있는 순간이 없다. 왜냐하면은 내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그런 지원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서류상에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평가위원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환자들의 관점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그냥 창업 경진대회잖아요. 고작 해야 창업 경진대회예요.
떨어진다고 해댈 것도 없어요. 조금 아쉽고 조금 뭐 창피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서 한번 이럴 때 아니면은 하고 싶은 얘기 맘대로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결과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정말 내가 의사로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뭐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뭐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뭐 문제 인식이 어떻고 환자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내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오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됐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 그게 왜 이 아이템에 달려져 있는 건지 한번 마음 놓고 질러보시라. 왜냐하면 언젠간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제어를 하거나 절제를 해야 될 때도 있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발표 자료도 거기에 맞게 조금 수정을 스스로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발표를 하셨죠. 예. 대상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날 저 사실 그거 좀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수상은 하겠지만 한 중간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우수상이나 뭐 우수상 제일 끄트머리나 아니면 뭐 약간 뭐 장려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상 같은 거 그런 거 받으셔서 그냥 뭐 한 1, 200 정도 부상 받으시고 끝날 줄 알았고, 그래서 이 아이템은 지금 당장 창업경진대에서 뭔가 대상을 받고 뭐 이런 수상을 하는 것보다는 영속적으로 이분이 계속 본인의 생활을 하면서 아이템을 더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제가 뭐 이 일이 끝난 다음에도 인연이 맺어졌으니까 계속 멘토로서 참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화로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회사를 꾸려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좀 봐드리는, 진짜 멘토링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멘토 역할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경진대회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템의 특성상 사람들이 좋다 그래도 심사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좀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때 한번 질러봐야 그 다음번에 이분이 지르고 싶은 내용과 상대방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 고객들의 관점에서 하는 내용들을 좀 한번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니까 그 내용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발표는 되게 괜찮았고, 그래도 뭐 다른 아이템들이 워낙 또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아서 그냥 뭐 이 정도만 우수상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상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사실 회식 안 갈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갔는데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무엇보다도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결국 사업 자금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사업 자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건 투자 유치가 됐건 누군가에게 나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보여주고 충분한 시장성과 사업성 같은 걸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식상 또 내용상 반드시 갖춰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맞춰가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투트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투트랙.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이렇게 좀 해봐야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뭉뚱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페이퍼를 좀 꾸며보는 그런 데코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좀 하게끔 지도를 해드려요. 전혀 안 하진 않는데 다만 그 안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를 좀 담을 수 있게 하도록 이렇게 좀 컨설팅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특이한 경우라서 오히려 이럴 때는 전공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그냥 뭐 창업 경진대회잖아요. 안 되면 쪽팔리고 말겠죠. 그냥 질러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원하게 질러낸 게 정말로 이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의 어떤 그 공감을 끌어낸 거죠. 저게 바로 저 사람이 의사로서 또 한 회사의 대표로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치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전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사를 받다 보면은 정말 이상한 심사위원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이상한 투자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멘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BM이라고 하는 걸 바꿔야 되고 내용을 바꿔야 되고 가치를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정작 뭘 하고자 하는지를 되게 헷갈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불가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금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타협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질러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질러본다라고 하는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사업 하고 싶은 거, 왜 하고 싶은지 한 번쯤 속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멘토한테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 꿈꾸고 있네. 저 사람 뭐 저거 별거 아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진정성 담긴 그 말을 들어줄 것이고 그 말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나 컨설턴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을 얘기하면서 BM을 어떻게 손보면 좋고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면 좋고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어떻게 스타팅 포인트를 정하고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방법론적인 거나 창업론적인 것들을 많이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조금은 더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잘 정의를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정립을 해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이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진정성이거든요.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딜리버리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요. 정면 돌파를 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면 돌파 때문에 지원 사업에 떨어질 수 있고 경진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질러 놓으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게 조금은 더 명확해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자 뜬금잡설 기업가에게 진정성이란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조금 화면이 바뀌었죠. 지금 서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디스크가 와가지고 좀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촬영 환경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이 최적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조명이나 이런 게 조금 희한하기는 한데 당분간은 뭐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마이크는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질렀거든요. 굉장히 출혈을 감수하고 좀 많이 음향을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음향 하나는 정말 끝장나게 좋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